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오늘 또 그 비욘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좀 주실래요? 오늘은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의 그 5번째.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밖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 걸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특히나 바르게 걷는 방법하고 최근에 이 슬로우 조깅이라는 것이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로우 조깅이 정말 어떤 것이고,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고 실제로 이 운동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체육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그 의학에서도 특히 정형외과 의학에서 보면은 이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물하고 가장 틀린 이유인 거잖아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고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사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행에는 두 가지를 나누게 돼요. 조금 이렇게 학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는 입깎기. 그러니까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예요. 서 있는, 소위 말해서 이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 그 시간들, 그걸 갖다 스탠스 페이스라고 하고, 육악기는 이제 다리가 땅에서 발바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이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윙 페이스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한 60% 정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한 4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뛴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의 반대가 돼 버리겠죠. 우리가 이 땅바닥에 발이 붙어 있는 시간이 더 짧게 되고 그다음에 발이 떨어져서 흔들흔들 거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바닥에 붙어 있는 시간은 60%, 발바닥에 떨어져 있는 분은 한 40%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오른쪽이 이제 파란색 그 발이잖아요. 보시면 맨 왼쪽서부터 사진을 보면 우리가 발이 이렇게 땅바닥에 뒤꿈치부터 닿기 시작해서 완전히 체중이 실리면서 중간에 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오른쪽 발에 앞부분이 닿으면서 발가락으로 힘차게 밀어주면서 반대편 왼발이 나가게 되고 왼발이 지탱하는 시간에 오른쪽은 다시 이렇게 발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윙 페이스 그래서 3개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기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스 페이스, 발바닥이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뒤꿈치서부터. 이걸 잘 보시면 뒤꿈치부터 이렇게 발바닥에 땅이 닿기 시작을 해서 완전히 땅바닥에 발바닥 전체가 닿고 다시 앞쪽이 닿으면서 발가락으로 힘차게 밀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 뒤꿈치부터 발이 닿고 그다음 발바닥에 닿고 그다음 앞꿈치부터 가는 이런 순서들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맨발 걷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원래 이 신발을 신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원시 시대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신발을 신지 않는 저쪽 아프리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신발을 안 신는 부류에서는 이 앞꿈치로 소위 말해서 앞꿈치로 발의 땅의 지면에 가장 먼저 닿고 다시 앞꿈치에서 발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뒤꿈치서부터 닿고 중간이 발바닥 전체가 닿고 다시 앞꿈치가 닿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걷는 것은 아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바르게 걷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착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바닥을 땅에서부터 대고 뒤꿈치서부터 발바닥 중심부가 닿았다가 다시 발가락 쪽 앞쪽에 발이 닿으면서 발가락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아주 부드럽게 뒤꿈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발바닥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뒤꿈치서부터 이렇게 닿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이런 패턴들을 갖다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폭은 항상 어깨 너비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보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면은 좀 다리가 짧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큼성큼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키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짧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보폭이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폭이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폭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보폭을 넓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쪽 발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한쪽 발이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해서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까 붙어 있는 시간이 60%, 떨어져 있는 시간이 40%인데, 이 붙어 있는 시간이 좀 줄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리가 흔들흔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성큼성큼 걸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이 스윙 페이스, 소위 말해서 아까 다리를 흔들흔들하는 유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부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간 종종 걷는 거를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보폭을 이렇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젊었을 때는 뭐 넓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넓게 걸으면 오히려 또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운동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여튼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보폭은 절대로 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빨리 걷고 어떨 때는 느리게 걷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정속도로 걷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은 1분에 한 100보에서 120보가 일반적인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한 요 정도의 걸음을 하셔서 조금 보폭을 적게 하셔서 걸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젊으신 분이나 내가 좀 근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또 좀 운동 효과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한 150보 정도, 그다음 160보 정도, 그 정도 이렇게 1분에 걸으시면은 조금 땀이 날 겁니다. 그래서 140보에서 한 160보 정도를 걷게 되시면은 운동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걸로 됩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젊으신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50대 이상이다 그러는 경우에는 좀 보폭을 짧게 하면서 종종 이런 느낌으로 걸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척추, 골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축이 되는 이 코아라고 그러죠. 이 코아는 이렇게 좌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앞뒤로도 흔들리지 않고 회전으로도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흔들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허벅지 근육이 아주 튼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을 때 너무 흔들흔들하게 걷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내가 이게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이 코알을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고개도 살짝 드는 마음, 턱도 살짝 당기고 허리도 펴고 그래서 그렇게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체하고 팔이 회전이 과하지 않으면서 앞뒤로 리듬을 맞춰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그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아줌마 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캡을 딱 쓰시고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옆에서 보면은 여름에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우스꽝스러운 그 걷는 동네에서 보면 뭐 아줌마뿐 아니라 아저씨들도 그렇게 걸으시죠. 보면 그 동네에서 걷는 아파트 단지에서 걷는 그런 걸음이 굉장히 이 정형외과적으로는 과학적인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음을 걸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주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걷기 중에서 제가 여기다 자세만 써놨기 때문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걷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운동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의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되면 힘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운동을 하면 땀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강도를 세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하는 경향들이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몇 번의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작은 강도로 오래 하는 것이 오히려 운동 효과에서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강도도 세게 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고 평소에 운동이 잘 안 되셨고 그러면 안전한 운동에서는 항상 강도를 약하게 해서 길게 하자. 그것이 자전거든지 아니면은 걷는 거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운동이라도 항상 강도를 약하게 해서 길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50대나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런 계단이나 언덕 올라가는 운동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보시면 저는 걷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계단으로 10층까지는 올라가고요. 대신에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내려가는 거가 물론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계단에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부하가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라가는 것조차도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걷는 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걷는 거를 어느 정도 1.5배 정도 속도가 하겠지. 그러니까 1.2배에서 한 1.5배 정도 속도가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1.5배가 넘으시면 엄청 빠르게 걷다 보면 항상 거기다 보폭도 제가 널 짧게 하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항상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본에 있는 박사님이 이제 창안을 했다고 그래요. 니코니코라는 것이 저는 일본어를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긋 이렇게 웃는 거를 갖다 니코니코라고 하는데, 저는 니코니코 페이스 그래서 이제 니코니코 얼굴인지 알았더니 그거가 아니라 그 페이스, 우리가 페이스 조절한다 그럴 때 페이스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도 할 수 있는 페이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서 뛰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 정도 속도, 그러니까 빨리 걷지 않는다, 빨리 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걷기 정도의 속도로 조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뛰는 경우에 보면 맨 위에 있는 그림 보면 뒤꿈치로 이렇게 랜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발이 착지가 이렇게 뒤꿈치서부터 이렇게 돼 있고 중간 부분은 중간이 이렇게 같이 착지가 되고 이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앞꿈치가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어디서 많이 보겠어요? 여러분들 마라톤 하거나 중장거리 뛰는 경우에는 저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 맨 밑에 보는 거는 우리 100m 달리기 이런 거 하거나 짧은 거리를 갖다 뛸 때는 빨리 가기 위해서 뒤꿈치를 안 닿게 하죠. 왜냐하면 빨리 유연하게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중간 부위를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 부위를 갖다가 요런 랜딩, 소위 말해 착지하는 거를 발 전체로 착지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발 중심, 약간 앞쪽과 중간 부위가 착지를 하는 요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슬로우 조깅이라는 거는 이따가 우리 공경식 선생하고도 같이 한번 배워보겠지만, 종종 걷는 걸음? 종종 뛰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뛰기에 약간 앞으로 가는 버전? 그 정도로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는 조깅은 훨씬 빠르지만 이 걷기 운동보다 거의 그보다 조금 빠른 정도? 아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약간 빠른 걷기? 그 정도 속도시면 되고요. 보폭은 우리 걷기보다도 오히려 슬로우 조깅이 더 종종거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깅은 당연히 이제 뛰니까 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걷기 운동보다는 이 보폭이 크게 됩니다. 보행 빈도는 대신에 이것도 조깅도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아까 100보에서 120보 정도 된다고 하면, 약간 빠른 걸음은 제가 아까 140보에서 160보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슬로우 조깅은 그거보단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170보에서 180보, 오히려 조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0보에서 한 180보 정도인데, 조깅은 이제 보폭이 넓으니까 훨씬 더 이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이죠. 착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기 운동도 우리가 발 뒤꿈치로 착지를 하게 되고, 조깅도 뒤꿈치로 하는데 발 중간 부위로 착지를 하게 되고, 에너지 소비 같은 경우는 걷기 운동은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거리를 걷는다면, 같은 거리를 가면 걷기 운동이 짧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강도가 낮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단 말이죠. 멀리 가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같은 거리를 예를 들어 간다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가 걷기 운동이 좀 낮을 것이고, 슬로우 조깅은 그래도 꽤나 좀 높은 편에 속하고, 조깅은 그거보다 물론 이제 더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관절 충격이 걷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슬로우 조깅은 그거보다는 콩콩 뛰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육악기, 소위 말해서 이 스윙 페이스가 더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걷는 운동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걷기 운동은 고령이나 비만 이런 수술 같은 걸 한 다음에 재활 운동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근력이 적고 아픈 경우에는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 좀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중장년층에서는 슬로우 조깅을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깅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아니면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평소에 이제 운동으로 단련되신 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경식 선생님하고 저희 연구원이신 공경식 선생님하고 같이 이따가 바르게 걷는 방법과 그다음에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운동은 이제 바르게 걷기하고 슬로우 조깅인데, 바르게 걷는 거는 이제 공경식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걸을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체중 이동하는 그런 방법도, 고관절을 이용해서 체중 이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해 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을 적당히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움직여서 우리가 힘을 온몸에다 분산시키기도 하고, 걷는 운동 자체가 온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고, 이렇게 체중 이동과 마찬가지로 다리 밀기도 우리가 발의 앞꿈치, 발가락을 이용해서 발가락이 아니라 발의 앞꿈치를 이용해서 다리를 미는 자세와 고관절이 이동시키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족부, 발의 중간 부위가 착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짧은 보폭을 주게 되고, 대신에 이제 빠른 보행 빈도, 콩콩콩콩, 종종, 요런 느낌의 그 슬로우 조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따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경 선생님하고 한번 앞으로 나가서 저희가 운동을 배워볼까요? 예. 여기서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조금만 왼쪽으로 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카메라 보면서 한번 운동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걷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길병원 공영식입니다. 제가 오늘 바르게 걷기를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바르게 걷기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잘 이행하면 효과도 좋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걷는다라는 거는 항상 말하지만 체중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걸을 때 그냥 이 다리만 옮기기에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다리만 이렇게 옮겨놓고 중심을 이동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리만 이렇게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중심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말처럼 관절에 대한 충격을 많이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핫발을 우리가 아까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뒤꿈치가 닿잖아요.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닿고 우리가 앞꿈치로 밀어낼 건데, 그때 이렇게 체중이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중이 계속 이동이 돼야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체중이 그냥 체중이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먼저 네. 예비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뒷발에 체중이 있다가 우리는 앞발이 나가면서 그쪽 다리로 체중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쪽 다리를 다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팔자로 걷잖아요. 이렇게 네, 팔자로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톨전 돼가지고 네. 이렇게 걷는 약간 안짱다리로 걸으시는 여자분들, 특히 이런 분들 골반이 있는데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자인데 사실은 정확히 일자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살짝은 이렇게 발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걷는 연습을 하는 거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가는 길, 왼쪽 다리가 가는 길이 서로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건다기보다는 오른쪽은 오른쪽 발의 길, 왼쪽은 왼쪽에 있는 발의 길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몸의 흔들림도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뭐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기저면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의 방향은 이렇게 앞쪽을 향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네. 다만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 모델 워킹처럼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각자로 요렇게 걷는 것이 중요하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걸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걷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림으로써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다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안쪽에 통증이 오니까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체중을 실리면서 이 체중이 바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통증이 덜해서 이런 식으로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무릎이 좀 아프셔서 원래 이렇게 바깥으로 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걸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애써서 그거를 발을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오케이.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인데요. 2번째는 상체의 움직임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걷고 뭐 뛰고 할 때 상체의 움직임을 하지 않고 다리로만 이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걷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왼쪽 다리가 몸이 나간다면 우리 몸은 이렇게 회전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내 몸은 계속 회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발이 나갈 때는 상체는 반대쪽으로 회전을 만들어서 몸의 중심을 항상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하체만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몸이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나갈 때는 항상 오른쪽 팔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상체의 움직임들을 계속 가져가야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왼발이 앞에 나갈 때 오른손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자리 걷기 할 때도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는 오른팔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상하체가 다른 회전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중심을 지키는 거죠. 군대 가면 꼭 이렇게 걷는 애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응? 보면
항상 이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가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야지 이게 꼬임 자세 같은 거 적당히 꼬이면 당연히 힘을 이렇게 추진하는 힘이 되지만 네. 그 잘못된 꼬임은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체중 이동에 대한 이동. 방법 중간 정리를 하고 가면 그 다음에 팔에 이렇게 반대편에 팔의 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이 되네요. 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제 다리를 밀어주는 동작인데요. 이것도 첫 번째 우리 체중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보통 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쪽 다리로 땅을 밀면서 우리가 체중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뒤로 땅 뒷발을 미는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다리를 잘 밀어야 우리 고관절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더욱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데 얘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걷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선생이 얘기한 거는 보면은 우리 TV 선전에서 옛날 비틀즈 뭐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가듯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우리가 체중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걸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뒷발. 그래서 이렇게 네. 그죠? 요런 느낌으로 야 얘가 왼발이 오른발을 밀어주고 네, 맞습니다. 오른발이 왼발을 밀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걸음이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뒷발을 밀어내면서 체중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지금 발 보이시면, 오른발 보시면 이렇게 발가락으로 땅을 밀면서 다시 이쪽으로 뒤꿈치 이렇게 연속되게 가는 게 올바른 걷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방송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서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체중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흔히 저희가 바이킹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체중 이렇게. 이동, 다시 뒷발로 왔다가 앞발. 그러면 살짝 떼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짝 뗐다가. 그리고 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스트레칭도 되고 좋은데요. 네. 앞뒤를 뭐 이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첫 번째 이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서 정확한 자세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두 번째는 팔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팔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팔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 발을 또 이렇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 반대쪽에서 또 이러고. 네. 그게 이제 뭐 잘 되면 계속 걷고가 되겠죠. 뭐 제자리에서 이렇게 걷는 네. 거 연습해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자리에서 보면, 걷는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제 뒷다리를 밀어주는 힘이잖아요. 근데 보통 실수하시는 게 얘를 밀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민다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은 중심은 단단하게 지킨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다리로 땅을 밀어가는 거죠. 상체는 이 코어는 이게 중심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만약에 허리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거나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많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배웠네요. 걷는 거에서는 체중 이동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상체를 코어는 붙잡아두고 팔 흔들기를 갖다 적절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이동을 할 때 반대편 발로 미는 방법을 저희가 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슬로우 조깅 사실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슬로우 조깅. 일단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슬로우, 천천히, 그 다음에 조깅, 뛴다. 그래서 천천히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가 발의 횟수는 많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조깅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슬로우 조깅은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걸을 때 뒤꿈치가 먼저 닿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중간에 우리 미드풋이라고 하는 중간 그리고 약간 앞쪽에 착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봐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네. 보통은 이렇게 내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거는 이렇게 되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로우 정리란 거는 이게 발바닥 중간 아니면 그 약간 앞쪽에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이게 하게 종종 되는데요. 종종 뛰는 거 그거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니코니코 페이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팔은 이렇게 90도로 만들어 놓고 몸은 최대한 우리가 일자로 최대한 몸을 지키면서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나 애들?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줄 서고 그럴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군대에서 그밥 먹으러 갈 때 그렇게 뛰는 거 그거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른 페이스로 앞으로 나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제가 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교수님 이제 팔도 같이 흔들으시면 아마 그렇구나. 더욱 팔이 더 또 가만히 네, 있었구나. 팔이 흔들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닌데요, 그럼? 네, 슬로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로우 조깅은 뭐 효과는 우리가 일반 걷는 것보다 더욱 이제 에너지 소비를 많이 아 하고 근데 땀은 난다. 네, 땀 네.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얘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30분 정도 지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에 그래도 한 30분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지방 감소나 아니면 어떤 근력에 대한 증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어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사실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을 해도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젊은 청년들한테는 몸에 안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50이 넘었지만 5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운동에 대한 효과도 얻어야 되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위험해지는 그 위험도도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걷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슬로우 조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너무 이제 약간의 힘듦은 괜찮은데 그게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멈추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오늘도 제가 진료 보고 오느라고 외래를 보면 이렇게 자꾸 목이 쉬는데 나이가 드니까 근데 그 외래를 보면서도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했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맨날 1시간씩 걸으세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평생 1시간씩 걸으세요. 근데 10분 정도 하다가 힘이 드시면 앉아 계시는 게 맞고요. 20분 정도 하다가 앉으면 앉아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을 채워서 오라는 거지 조각조각 분리해서라도 매일매일 1시간은 우리가 걷는 운동 아니면 뭐 아프면은 뭐 슬로우 조깅은 못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픈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해낸다. 이런 것들은 정말 20살 때나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픈 상태에서는 더 진행은 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슬로우 조깅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자세들이 다 꼬부정해가지고요. 꼬부정해서 이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러고 걸어 다녀서 정말 이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슬로우 조깅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잘못하다 가는 경우들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바르게 걷는 것처럼 이 그 상체를 갖다 코어를 똑바로 걷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항상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힘도 그렇고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몸을 바르게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이게 똑바로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거울이 있으면 됐느냐 안 됐느냐 보지만 우리가 자기가 걷다 보면 내가 지금 거북목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제쳐졌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런 거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턱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 아니면은 뭐 허리는 어떻게 위치해야지 이게 지금 곧바로 돼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부터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 건데요. 우리가 목이랑 머리는 항상 저는 키가 가장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걸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리가 계속 하늘 쪽으로 쭉 뻗어내면서 내 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어깨는 여기 맞췄기 때문에 내 귓볼과 어깨가 같은 정도 라인에
한마디로 뭐 기는 여기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있다면 사실 나는 이 상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는 크게, 그리고 어깨는 내 귓볼 정도에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밑으로 내려와서 허리는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꺾이고 이렇게 있지 않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지춤이 수평을 좀 유지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지춤이 수평으로 있고 어깨는 귓볼에 있고 내 머리는 가장 키가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동작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리고 달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개를 살짝 드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 상태로라면은 지금 뒤로 젖혀져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제 목은.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머리를 한다고 하려면은 네. 이게 다시 턱이 턱을 들어가야 당겨져야죠. 되니까 네. 목은 젖히는 느낌인데 턱은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중턱을 만드는 이런 느낌을 만들면은 목 쪽은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하고 사실은 이 가슴 같은 경우는 흉추서부터 여기 밑에 요추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쫙 쓰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S라인인 S컵으로,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머리는 이렇게 뒤로 제끼는 듯 하면서 목은 제끼는 듯 하면서 쌍턱을 만들고 이중턱을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슴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끼고 그 다음에 엉덩이는 살짝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일직선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개를 들고 목을 살짝 뒤로 제끼는데 이중턱을 만들고 가슴은 피는데 엉덩이는 살짝 들어오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중간중간 확인을 안 하시면은요, 걷거나 뛰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뭐 슬로우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걷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주의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가 어떻게 걷는 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삼각대 같은 거 넣어놓고 좀 찍어가지고 내가 뭐 주기적으로 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 받는 시간을 할까요? 제가 앉아서 할까요? 질문, 키 큽니다. 제가 머리가 커서 키가 안 커 보이는 거지. 제가 그래도 181입니다. 우리 공경식 선생님이 185가 넘고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거인처럼 보여서 제가 좀 작아 보이는 거지. 저도 180은 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요. 슬로우 조깅은 케이던스를 분당 얼마가 하는지 나이별로 추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사실은요. 그 나이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보다는 사실은 능력대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의 능력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이들이 있잖아. 보면 신체 나이가 있고 정신 나이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사회적 나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체 나이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전방십자인대 아까 그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제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보통 우리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같은 것들을 하면은 두 가지 능력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천천히 가게 만들기 위해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남자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여자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막 무조건 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오히려 전방십자인대가 없다고 해서 운동을 못 하거나 걷는 거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활이나 아니면은 기능 회복 같은 운동 같은 것들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했던 거는 70세가 넘으신 분들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라톤을 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방십자인대를 재건수를 한 다음에 마라톤을 다시 뛰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최소한 하프 마라톤, 뭐 10km 마라톤이라도 뛰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케이던스를 갖다가 케이던스를 또 일반선한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거는 각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좀 맞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릎이 아픈, 그냥 쭉 위서부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질문을 스킵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질문을 대답 못한 것들은 나중에 그거네요. 아까 했던 거구나. 만약에 제가 질문을 다 대답 못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와서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64세 여성입니다. 관절염을 앓고 난 뒤에 오다리가 심해져서 걸을 때 많이 벌어집니다. 주먹이 들락날락 거릴 거고요. 무릎이 아프긴 해도 걷는 거와 자전거 타기는 가능합니다. 오다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일찍 수술해도 되겠는지요? 사실은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연스럽게 무엇이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써서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는 거고요. 뭐 저도 머리가 흰머리가 많지만 흰머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것들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오다리가 되는 것들 자체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원래는 오다리였는데, 우리가 오다리들도 많거든요. 젊은 20살짜리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오다리까지 있는 것도 한 60, 70%까지는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다리들은 맞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오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정말 그건 미용 성형수술인 거고요. 우리가 그것이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젊었을 때는 오다리가 없었는데 왜 나이 드니까 오다리가 생겼나요? 지금 관절염이 1도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근육들이 많아서 근육에 의해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나이가 정말 관절염이 1도 진행이 안 됐다면, 그래서 근육의 양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으니까 마치 다리가 곧은 것처럼 보였다가, 나이가 들면 근육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다리가 더 심하게 보일 수 있고요. 또 관절염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오다리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오다리가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고 기능이 잘 안 좋아서 일찍 수술한다는 건 오케이. 근데 오다리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것만 자체로 일찍 수술한다는 거는 좀 저는 반대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받은 지 15주 차. 면은 3개월 됐네요. 그죠? 3개월이 좀 지난 거죠.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래 서 있고 많이 걸어 다니는 서비스 직업인데 해도 괜찮을까요? 뭐, 저는, 그거는 뭐, 아까도 제가 처음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능력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무리까지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뭐, 저는 몸에서만 버틸 수 있다면,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전방십자인대 후에는 무릎이 앞뒤로 걸어 다니는 것이 무리는 안 갑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면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회전하는 거는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도 저는 회전 운동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걷는 것만 하는 직업이라면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넘어져서 무릎 인대가 늘어났고요. 3주간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수술은 안 했고요. 그래서 어제 통기부스를 풀었는데 무릎이랑 끝까지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걸을 수 있나요? 이게 정도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걸 염자라고 하거든요. 염조는 크게 1, 2, 3도 염자가 있습니다. 1은 뭐냐면 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2는 뭐냐면 부분 파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3은 이제 파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3도는요. 그래서 사실은 3도는 3도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이거는 그냥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기부스를 했다는 얘기는 저거는 최소한 1도나 2도 늘어나거나
부분 파열이 있다는 거고 3주간만 했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1도나 2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걷는 거는요 바로 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부분 파열까지는 바로 걷는 거가 맞고요. 저는 완전 파열인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완전 걷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는 그냥 바로 걸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 같이 치료를 하셨던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자, 42세 남자입니다. 농구를 하다가 무릎이 꺾여서 전방 십자인데 약간 파열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파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방 십자인데는 부분 파열이라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판 수평 파열. 저 수평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42세인데 수평 파열이 있으면 저거는 지금 파열된 것이 아니라 만성 파열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병증, 그 다음에 연골 연화증 진단을 받았고 대학병원 4군데에서 수술까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1년 6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불편은 없는데 걸을 때 가끔 통증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파열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파열이 아닌 거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연골판 수평 파열은 퇴행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 같고 건병증이나 연골연화증은 그때 그냥 아프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 불편은 없는데 걸을 때 가끔 통증이 생깁니다. 러닝을 12km 정도로 20분 정도 그러니까 한 4km 뛴다는 얘기네요. 3분의 1이니까. 근데 2번 정도 하는데 러닝을 아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통증이 있을 때 러닝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강도를 좀 달리 해보시죠. 아까 오늘 우리 걷는 운동 배웠으니까 맨 처음에 걷는 운동을 하시고요. 그게 아마 괜찮으신 42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니까 걷는 운동을 하시고 그거보다 조금 빠른 걷는 운동을 하시고요. 그거보다 빨리 걷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걷기 막 이렇게 하는 걷는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라면 거기까지 하시고 그거가 만약 괜찮다면 아까 말한 슬로우 조깅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보다 괜찮으시면 더 진행되는 운동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지 저거를 갖다 강도는 세게 하고 내가 거린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은 짧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도를 약하게 하고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발목에 MBO 수술을 받았습니다. MBO 수술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약자만 써놓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재활 운동하면서 걷는 것도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목발이 짚으면서 걷는 거 연습하고 있는데 한 번씩 뒤꿈치와 발등이 아픈데 원래 아픈 거 참으면서 하는 걷는 걸음이 맞는 건가요? 처음에 걸을 때 아픈 거는요. 그동안 못 걸으셨을 때 하면 처음에 시큰시큰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큰시큰한 마음 같은 경우에는 시큰시큰한 통증이 있다. 이거는 한동안 못 움직였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큰시큰한 통증이 있다면 그거는 하는 것이 맞는데 걷는데 엄청나게 아픈 통증이 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안 걷다가 걷는 운동을 하는 것들 수술을 하고서 일정 동안 안 했다가 하는 운동은 당연히 통증이 수반할 수 있으며 그 정도 통증이라면 걷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상을 넘어서는 통증이라면 그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주시고요. 이제는 질문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다음에는 6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하니까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그때는 이제 효과를 2배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걷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좀 변형된 걷기를 말씀드리고, 그때는 또 요즘 많이 하시는 저희 선배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매니아가 있는데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아는 대로 지식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공경수 선생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운동 잘 활용하셔서 또 건강한 삶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